오늘 시간에는 팩트 앤 분석이라고 하는 평론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김정은의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김정은이 과연 어떤 선물을 북한에 보낼까? 핵실험일까? 장거리 미사일일까? 아니면 또 무엇일까? 참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정말 놓치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만 같은 이런 세계적인 구경거리, 볼거리에서 누구든지 또 어떤 언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일 내지는 25일에 보게 될 그 세계적인 볼거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연 어떨 것인가? 참 애매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현재까지 상황들을 잘 점검해보고 팩토에 기초한다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연말연시라는 제 나름대로 데드라인, 이것을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함부로 그어놨죠. 그어놓고 미국과 남한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건이라고 하는 한반도 특별대표가 남한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한 애교적 노력, 참 눈물겨운 애교적 노력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일 저녁, 이틀 전이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건이요. 북측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야, 우리 회담하자.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날 찾아. 이런 제안을 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 북한에서 바로 해신이 오지 않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다음 행선지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북한이 알아들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아니라 우리 우리 애교통상부 대변인에게 맡겼는데 애교통상부 대변인이 그 말을 갖다가 미국 비건 특별대표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부터 서울까지는 2시간이면 오니까 너희들 아무 때나 19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콜해. 우리는 바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모양이 참 너무 가긍스럽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하도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서 이 도발을 공언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발을 묵묵히 아마 기다리는 것보다는 관리하자.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일체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말라. 회담이라고 하는 유효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김정은이 면전에서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죠. 야, 김정은, 너 까불지 마, 임마. 너 힘든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우리 미국에게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내가 그렇게까지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너 도발해? 도발하면 넌 정말 후회할 거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소식통이 우리 애교통상부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죠. 미북 접촉 장소가 꼭 판문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 비건 대표가 지금 일본에 방일 중이라도 북측에 호응이 있으면
영내 어디 장소라도 남한도 좋고 일본도 좋고 북한도 좋고 이 장소에서 바로 협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너희 그 외침에 그 화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거 곱씹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북은 아무런 반응도 어떤 기척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자들도 수는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비건이 오고 그에 대해서 뭐이라고 자기들이 뭐 옳든 아니든 길든 짭든 이렇게 반응을 내놓으면 그럼 이게 궁금증이 사라진단 말이죠. 왜 쟤네들 반응이 없을까? 좀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안달이 나야 되고 그래서 뭔가 더 불안해하게 만드는 게 반응을 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건은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다 공군 기지에 있는데요. 아마 북한이 정말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아니면 우리 남한 측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만 한다면 평양에 오라 2시간 만에 갈 수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비건이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7일 날 너무 바빴어요. 17일 날 가서 기자회견을 할라 미국 또 일본으로 떠나갈라 또 서울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신촌 캠퍼스 연희관에서 이 비공개 특강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량에 오르는 비건 대표에게 북한이 회담 당신이 제의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노 코멘트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남한에 와서 했던 전체 스케줄입니다. 기대는 컸습니다. 뭔가 판문점에서 생각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마 적극적인 달래기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사태는 오히려 뭐 더 좋아졌다 할까요? 나빠졌다라고 할까요? 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저는 이번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뭐 북한에게다 회담을 제안하고 나 여기 있어 일본가 내 좀 기다리겠으니까 언제든지 불러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말이죠. 누가 보아도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미국답지 않는 그런 대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뭔가 역증이 납니다. 도대체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한방 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얼마나 또 골치 아프게 이렇게까지 김정은 달래기에 공을 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니들이 미사일 한 방 쏘는 게 뭐 그리 두려워서가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비롯한 그다음에 뭐 저 중동 문제 아주 시끄러운 일이 많으니까 그보다 또 하나의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야. 그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정말로 자기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저자세까지라고 하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너 쏘지 말라고 끝까지 도발을 말렸지만은 끝끝내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자기들한테 장거리 미사일을 선물한다 하면 그때 가서는 반드시 내가 대해서 확실하게 손을 보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쏘지 말래서 명분이 있어. 근데 내가 도발했어. 내가 반칙을 했어. 아니, 이거 중국이
옆에 지금 우두커니 지키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뽀이 보는데 북한이 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쪽이 팔리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꼬맹이한테 엄청나게 지금 그 지리 밟히는 이런 수모 때문에 채통을 꾸기면 안 되죠. 채통을 만약 꾸긴다고 하면 이거 보통 꾸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가 그 그가 가지고 있는 핵을 이렇게 유보하는 것으로 그들의 어떤 결과를 자기 재선에 활용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화가 미쳤어요. 그럼 이 화를 보복으로 바꿔야 재선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닐까요? 그 화를 보복으로 바꾸는 것, 그건 정말 오히려 유화나 달리기보다도 더 임팩트합니다. 뭐겠습니까? 한 방 보이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별로 그걸 주저할 일이 없어요. 하도 나만이 제발 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그걸 하나 응징하는데 굉장히 국가가 휘둘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빠질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김정은이 오판할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비건 특별대표가 사실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바쁜 연말 연시 서울에 와서 나 여기 있어. 정은아 언제든지 만나고 싶거든. 또 할 말이 있으면 날 찾아. 나 2시간 내 평양 갈 수 있어. 이렇게 특별한 유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까지 와서 과연 김정은은 그걸 못 본 척하고 아니야 그런 유화 서비스 필요 없어. 비건 당신이 서울에 오든 안 하든 요코다 항공기지에서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그건 상관이 없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따지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또 내미는 이런 우격 따짐이라고 하나 있죠. 또 새로운 그 제안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시 정책을 집어치우라. 새로운 계산법과 적대시 정책의 철퇴. 이걸 가져오지 않았으면 난 무조건 쏜다. 그래 끝끝내 장거리 미사일을 한 발 먹인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대체 김정은은 그런 담력이나 배짱 정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력이나 배짱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배짱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비건 대표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좀 저자세, 그리고 저런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저는 평가하면서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요 김정은한테 결정적인 쇼킹을 주기 위해서 비건은 정말로 쓴 약을 삼키는 심정에서 서울로 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야 될 명분을 크게 해소시켰거든요. 세계 넘버원 최고의 G1 국가가 이렇게까지 와서 쏘지 말라고 강국하게 설득하고 있는데 또 김정은한테는 뭐인가 미사일 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17일 당제 7차대에서 당제 7차대 7기 1차 전원회의였죠. 그때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연말 연시 데드라인을 구워놓았는데 미국이 그런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이고 그건 내가 그어놓은 게 아니고 그건 너희 장난질 뿐이야. 너 그어놓은 데드라인 그건 너 혼자 지키고 너 혼자 즐겨. 그래 무시했다면 뭐 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는데 미국도 그 데드라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말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특별대표도
그리고 국방장관도, 어저께는 또 공군사령관도 데드라인이라는 걸 그걸 불러줬단 말입니다. 아, 데드라인 내가 알아. 그러나 그거는 네가 그은 거지 우리에겐 데드라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랬으니까 김정은도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건 있어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미국은 그걸 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명분을 줄 미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구워놓은 그 개입,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배짱을 좀 지켜주는 그런 데드라인을 갖다가 자꾸 입에 올려주니까 자기도 뭐 그래 그 정도면 어련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패시하는 게 더 옳겠죠. 아무튼요, 여러분 김정은의 배짱과 담력 어느 정도인지는 딱히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노동신문에 뭐 읽어보면 그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주 배짱과 담력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 배짱과 담력을 맞설 어떤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지구촌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또 그가 자존심 하나만큼은 구기지 않으려고 정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인가 이런 사태, 이런 의문,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고 크리스마스의 세계적 볼거리를 향해서 정말 지구촌의 시계는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24, 25일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이죠. 엄청 끌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날아오를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이 당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아, 미사일을 반드시 쏠 거다. 걔는 뭐 이것저것 가릴 그런 형편이 못 됐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소리는 그렇게 요란하게 내지만 워낙 이렇게 무는 개는 소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저 컹컹컹컹 밤만 깨 잠만 자고 나면 컹컹컹컹 하니까 저거는 안 쏘겠다는 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판단하신 언론가 또 전문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답을 정해놨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북한은 저기서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만큼의 언지를 주었기 때문이고 그런 징후들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6일 전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이 했던 그 담화문, 북한으로서는 가장 최근의 담화문입니다. 이 담화문에서 이렇게 언질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힘의 실체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랬죠. 그러면서 다음입니다. 언질이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이제부터 중요하죠.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어떤 언행도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연말을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금 박았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뭡니까? 미국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더 이상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를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우리 그날 아무 짓거리도 안 할게 라고 여지를 뒀던 것입니다. 미련을 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 엿새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그 누구도 이렇게 북한을 아주 고도로 자극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어떤 수순이라면 그것은 뭐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김정은의 이 결기를 결코
잠재우지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북한이 진짜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짓는 게 미국의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것인가 말 것인가,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미국에도 달려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도발에 대해서 지금 일절 부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란 말도 안 하고 하지 말란 말도 안 하고. 왜요? 책임이 따르니까요. 오히려 어저께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선선수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아시죠?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하자는 이런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냈습니다. 야, 김정은 봐라. 우리는 네가 요구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네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케 만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너한테 불소 나이가 떨어지고 네 모가지 날아난다 해도 그 뒷감당은 내가 아닌 일을 저지른 네가 스스로 줘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됩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이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 대북 경제 조치 일부를 해제하자 이 결의안은 결국은 정확히 씹어 말하면 김정은에게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 마. 지금 때가 아니야. 그리고 뒷감당 우리도 몰라.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김정일이 지금 까불어대고 있고 또 그의 담력과 배짱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김정은이 도발만 하면 100% 김정은에게 큰 떡이 차려질 일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선전할 수 있는 감은 크다하게 생길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명분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답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즘 노는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지금 결정적 순간인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미사일 쏘네 마네 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이거 최상위 수준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을 가지고 실컷 주물러 주고 있죠. 정말 마음껏 씹어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장거리 미사일 따위는 발사 못할 겁니다. 정작 미사일 발사하면 그럼 그 가름하는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정도 수준의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순회하겠다고 미리 선전을 해놨습니다.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날에 그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후해서. 거기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하고 못지않는 아주 메가톤급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사일을 쏴서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할 말 없게 만들고 미국한테 공격이 그 결정적 계기를 주고 그리고 남한 정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미사일 쏘면 뭐 더 다시 북한하고 평화 있다는 거 하면 사람들이 정말 바보, 멍텅구리, 진짜 멍텅구리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지금 통일부 이 김현철 장관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북한에 이게 조공부 부장이 아닌가요? 장관 아닌가요? 또 뭐 쌀 5만 톤 주겠다고 이런 시뜨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바로 이 회의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거죠. 미사일 쏘는 것보다. 뭘까요? 두 가지. 우리는 다시 핵 경제 건설 노선으로 회귀한다. 핵 경제 건설 노선을 다시 추구한다.
그래봐야 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선언적인 거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북한은 이후로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용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다.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엄숙하게 선포하는 이런 리셉션, 정치쇼를 아마 벌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북한한테서 더 유리할까요?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사일 쏴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자기들 능력을 보여가지고 미국이 현실적인 어떤 회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북한으로서 더 좋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미국으로 날아갈 장거리 미사일은 당분간 다음 해 가지고 놀아도 얼마든지 놀 시간들이 많으니 아마 이번에는 7기 5차 전원회에서 할 폭탄 선언 이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최대의 선물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시계는 여러분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12월 24일과 25일 도대체 어떤 선물이 차려질지 뻔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그런 대상일지라도 역시 국제관계 속의 일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지금 균열이 많이 갔지만은 한미일 이 군사 이 동맹, 전략적 동맹을 더 강화하고 이에 기초해서 러시아와 중국도 가며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국제사회에 짊어진 그 의무를 제대로 원만히 충실히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핵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라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저희 이야기를 마치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카톡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유영옥 선생님도 오셨고, 이상일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막 선생님, 그리고 남신동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시는 이야기들 일일이 제가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봄소식님도 들어오셨네요. 라이트 사인님도 오셨고요. 이상일 선생님, 슬계 방송TV 선생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이야기들 이 시간상 관계로 다 읽지 못합니다만은 또 이게 또 감사한 정말 인사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전태식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10,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총알을 주셨습니다. 감사히 정의받고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천사님께서 또 반가운 얼굴이시네요. 용호쌤 말씀 정말 올리시는 글마다 저는 항상 힘이 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랑 함께 이 방송을 나누면서 힘이 되는 이야기, 격려 이야기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NKTV가 좀 더 나은 방송 그리고 북한의 사실을 실시간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핫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더 힘이 되게 뽐뿌지를 좀 힘차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총알을 힘차게 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 잡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NKTV라고 하는 이 방송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 김흥광 튜브로 바꿨습니다. 제 이름을 내려고 싶은 것보다는요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NKTV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긁어내리려고 정말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동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해직 기자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된탕 먹었지만은 그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 때문에 계속 이게 저희들 유튜브 이름 앞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전반적인 추세가 누군지, 이 방송을 누군지를 지칭하기 위해서 진행자의 이름을 좀 따는 그런 그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김흥광 이 튜브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NKTV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 뭐 저희 이름을 쳐도 나오고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핫한 북한 뉴스 또 북한의 그 모든 대남 정책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짓거리들의 본질을 경험과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속속히 정확히 쪽집게로 집어드는 이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의 여기저기에서 함께 시청해 주시는 우리 해동포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